정보 자산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망라해서 정보 자산이라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번 주제에 저희가 개요, 그다음에 인증 정책, 그다음에 보안 전략, 그다음 활용 및 응용, 그다음에 이제 바로팜, 바로카드 적용 모습, 기타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본인 인증의 현 주소예요. 현재 그 본인 인증 과연 안전할까? 저희가 보시면 요즘 회사나 기업이나 어디 가면 복합기가 있는데요. 그 다른 사람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대신 복사를 할 수도 있고 팩스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출입문 같은데 요즘 스마트 게이트죠. 전부 다 왜 그러냐면 NFC 통신망이 확대돼 있어. 내가 이종일인데 홍길동이 신분증을 가지고 다 출입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PC란 이제 그 전자문서 같은 경우도 무단으로 불법 승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그 무단 접속이도 그 PC라든지 이런 데 접속에 승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보안 출입 통제 구역 같은 데도 역시 마찬가지고 통제 가능한 사람이 신분증을 가지면 다 그 출입이 가능합니다. 실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터넷 같은 거 접속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디 패스워드만 알면 다 접속이 가능해요. 이번에도 그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우리은행이 이번에 그 인터넷 뱅킹에도 뭐 그 4만 명의 그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디 패스워드가 이미 노출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 분실해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버 같은 경우 전산시설 서버 접속할 때 운영요원들이 햄스터 지문인식에 지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OTP 생성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접속을 합니다. 실제로. 근데 그런 데는 이제 비용이 증가하겠죠. 관리라든지 이런 장비, 디바이스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본인 인증을 보시면 이제 이런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IP 접속 제한, 그 다음에 공인 인증서, 그 다음에 일용 인증키를 OTP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왜 일용 인증키로 했냐면 OTP라고 하시면 우리가 대부분의 은행 가서 뭐 사용하는 그거를 연상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일용 인증키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각각 갖고 있는 생체 인식 있죠. 그 IP 접속 제한이라는 거 뭐냐면 고정 IP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유동 IP 쓰는 데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IP를 제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공인서는 어차피 폐기 단계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빼고요. 일용 인증키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사용하기가 가장 쉽고요. 예. 단순하고 또 재활하기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각광받고 있는 생체 인식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마다 다 특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생체 인식이 계속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어요. 뭐 안면 인식하는 거는 이제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이미 그 3D 프린터에서 되니까 다 통과가 된 거고요. 아버지 폰에서 아들이 미국에서 발생한 건데 그 승인해가지고 뭐 2천만 원 결제한 사건도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일란성 쌍쌍하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이 생체 인식이 좋기는 좋은데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그 인식어는 그 인식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정맥 같은 거 이런 거 좋긴 좋은데 인식률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해킹이 되면 변경을 해버리면 돼요. 비밀번호 같은 경우. 근데 생체 정보 같은 경우는 유출이 됐을 경우에는 이 사람 평생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실제.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 이제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생체 인식에 이제 일용 인식을 결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일용 인증키를 보시면 지금 이제 그 1세대와 2세대로 나눠집니다. 1세대를 이제 우리가 하드 인증키라고 그러고 2세대는 소프트 인증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모든 거는 대부분 다 1세대, 지금도 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1세대에서 이렇게 2세대로 점진적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1세대 같은 경우는 인증 서버 방식이에요. 이게 해시 알고리즘도 떨어져요. 원을 대부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큰이나 카드 위에 생성기가 토큰이나 카드 위주고, 그 다음에 개인별로 이제 키가 있어요. 그래서 키를 발급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괄적으로 이제 인증키 생성 주기가 있는데, 생성 주기를 30초나 60초.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합니다. 근데 보안을 생각한다 그러면
29초, 뭐 31초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대부분 30초 아니면 60초니까. 그다음에 비영구적이죠. 하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고가고 제한적인 옛날 금융결제용으로 대부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안고 있는 게 뭐냐면 인증이 폭주되면 인증 속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금융권에서도 그 거래 속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 끝판왕 원인을 파악해 보면 대부분 인증 서버에 인증 서버에 몰리면 그만큼 속도가 떨어지고, 근데 인증 서버가 장애가 나면 서비스가 중단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세대는 소프트웨어 방식이야. 모듈 인증 방식이에요. 모듈 인증. 서버가 없어요. 그래서 해시 알고리즘 2나 3, SH2나 3를 사용하고요. 그 해시 알고리즘은 미국에서도 225비트 이상을 사용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60비트, 225, 384비트, 그 다음에 512비트가 있는데, 사용하시려면 225 이상을 쓰라고 미국에서 권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생성기가 이제 스마트폰 위주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키를 발급한다든지 관리를 안 해요. 소프트웨어 방식. 그 다음에 그 동적이죠. 들어오는 걸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실제. 그 다음에 생성 주기를 3초에서 60초 사이 이제 개인별로 다,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가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제 전산 쪽에 많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OTP가 제일 잘 맞는 거는 금고라든지 락 쪽 이런 데는 잘 궁합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인증이 필요한 곳에 모듈로 들어갔기 때문에 API,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호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응답 속도는 보장하죠. 부하 같은 자기 쪽으로 들어온 것만 인증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증 서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장애라는 게 없겠죠. 그 장애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그 모듈에 올라가는 서버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이제 도입의 필요성 같은 거 보시면 우리가 저희 비밀번호 가지고 보시면 이제 대부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추측 가능한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기억하기 쉬운 아이디나 패스워드 한두 개를 다 이루어나가고 있고요. 지금 어디 포탈 같은데 이제 계정 하나 유출돼서 지금 대부분 저도 포탈 뭐 네이버 뭐 다음 뭐 이런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의 아이디고 패스워드가 다 동일합니다. 실제. 그래서 어느 포탈에서 계정이 유출됐다 그러면 저기 그 해커들이 아니면 그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이트 예를 들면 가서 다 로그인해서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그 다음에 유출 시 이제 사용자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그 다음에 내 컴퓨터는 항상 바이러스, 그 다음에 해킹에 노출되어 있어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다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은 비밀번호 때문에 이제 비밀번호 중후이라고 그래요. 내 기억을 못해요, 비밀번호. 또 한 가지 또 하나 뭐냐면 주기적으로 바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리셋 중후를 해요. 그 비밀번호가 지금 이제, MS도 이제 주기적으로 바꾸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 잘못됐다, 그건. 그래서 지금은 주기적으로 바꾸는 정책을 거기도 폐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커들은 저희가 특수문자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 비밀번호 뭘 바꿀지를 이미 알고 있대요. 해커들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바꾸는 거는 내가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있지 않으면 바꾸지 말아라고 그래요. 지금 정책이. 그 다음에 인터넷진흥원에서 이거 만드신 분이 후회를 해요. 자기가 잘못 만들었다. 이게 대소문자와 특수문자에서 뭐 몇 자리 한 거를 자기가 그때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잘못된 정책이라고 자기가 뭐 시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비밀번호 때문에 발생되는 게 뱅킹 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자산 해킹, 그 다음에 정보 노출, 유출, 그 다음에 명의도용,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이용,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불법 접속하고 무단 접속하는 이런 현상이 발. 그래서 비밀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 다른, 아니면 추가해서 이런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이제 2차 인증, 뭐, 저희가 이제 2차 인증, 그 다음에 뭐, 일용 인증키, 그 다음에 추가 인증, 여기서 나온 말들이 2단계 인증, 이런 게 다 동일한 같은 게, 저희 우리나라 규정에는 2차 추가 인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전자금융 감독 규정에 있습니다. 14조 9항에. 그래서 금융권들은 다 2차 인증을 하는데 뭐냐면 이게 2013년도에 만들어서 아직 변경이 안 됐어요. 시대가 이제 많이 흘렀는데 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처음 보시면 정보 처리 시스템이에요. 정보 처리 시스템의 운영 체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사실은 추가 인증 안 해도 뭐 이 규정을 보시면,
이게 2013년도에는 좀 이렇게 왔는데 말 때문에 뭐냐면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정보 처리 시스템 제외한 거는 규정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군사전화 같은 경우에 보시면 2차 인증의 이제 필요성 같은 거 근데 뭐냐면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다. 이거는 2차 인증해야 되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펜타 시큐리티라든지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그 삼성전자 같은데 이런데 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 나와 있는 거 보면 전부 다 뭐 이중 잠금, 뭐 2단계 인증, 2차 인증, 추가 인증을 다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최근에 나온 건데요. 여기 보면 웹사이트 같은 경우 중소기업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관리자 계정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이중 인증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정보 유출이라든지 해킹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든 정보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인증이라는 게 인증 정책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지금까지 보시면 이 서버에 대한 것만 대부분 그 인증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실은 처음 들어가는 PC부터 원천적으로 PC,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까지도 다 2차 인증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대부분 보시면 이 서버만 하고 있고 네트워크 장비는 다 열려 있어요. 우리나라 네트워크는 다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트워크의 OS가 그 리눅스입니다. 오픈 리눅스. 그래서 열려 있다고 다 보시면 돼요. 그냥 다 접속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도 서버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오라클이다. 그러면 오라클 계정 들어가면 뭐 시스DB에서 다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DB의 정보만 알아내면 서버 들어가서 와스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보시면 DB 접속 정보가 있거든요. 텍스트로. 그런 거 활용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열려 있어요.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모든 정보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문부터 차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베이스까지도 다 2차 인증을 해야 된다. 저희가 처음에 가서 이제 인터넷진흥원에 가서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맞다, 그건 해야 된다. 근데 그 인터넷진흥원에서 권고만 하고 있다, 자기네들 권고만. 왜 그러냐면 강제 조항이 없다. 규칙이나 규정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항상 하면 거기도 권고만 하고 있고, 그때 저희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데 해킹당하고 금융사고 터지고 그랬을 때도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인증 서버 방식에 대해서는 계속 사고는 터질 거다. 사고 터질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일단 지금까지는 전부 다 인증 서버 방식만 이제 다 구축이 돼 있고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하고 내 인증이 필요한 모든 거에서 한가운데 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는 다 인증을 해야 된다. 쉽게 생각하면 현관 집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현관문만 락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현관문 도둑이 들어오면 각 방에 들어가서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불편하지만 각 방까지 락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불편하겠죠. 근데 이 방에서 저 방 가고 저 방에서 저 방 갈 때 그만큼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자기 정보 자산이나 생명이라든지 이런 걸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불편하겠죠. 그냥 각 방마다 락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요즘 저희가 국가에서 2026년까지 관공서는 전부 다 이제 개방형 OS로 바뀌거든요. 윈도우 7이 만료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2013년도에 하모니카를 만들었고요. 그 뒤에 이제 구름 지금 나와 있고, 이렇게 티맥스에서 만든 이제 티맥스 OS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개방형 OS에 대해서도 전략이 필요한데 이제 보안에 3단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제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2단계에서는 이제 지문인식이나 스마트 앱을 이용한 2차 인증, 일회용 인증키를 이제 부여와서 입력해야 되고, 3단계에서는 여기까지 접속을 했으면 실시간으로 로그를 수집해서 이상 접속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이제 차단해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 개방형 OS는 리눅스입니다. 리눅스로 되어 있고요.
저기 하모니카는 민트란 유분태 계열의 민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름 같은 경우는 데비안 90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저 TBX OS도 데비안 90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윈도우즈 같은 경우 보시면 보안 3단계 전략이 뭐냐면 처음에 시머스 부팅할 때 시머스 패스워드 걸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로그인할 패스워드 입력하고 3단계에는 이제 일회용 인식기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맥이라든지 리눅스, 유닉스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전형적으로 이제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는 일회용 인증키, 스마트폰이나 이제 뭐 그 지문인식 카드라든지 인증 카드를 이용해서 생성한 거를 입력하라고요. 3단계는 아까 말씀드리면 실시간 로그를 수집해서 이상 접속 탐지 차단을 해야 됩니다. 이 이상 접속 탐지 같은 경우도 왜 저희가 했던 방식은 실제 내가 필요한 서버에서 로그를 수집해서 직접 거기서 대부분에 보면 네트워크 장비에서 로그를 수집하거든요. 이게 너무 많은 네트워크 장비 때문에 그 거래 로그 때문에 실시간으로 로그 그 이상 접속 탐지를 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뒤에 이제 뭐 히스토리를 보기 위해서인데 내가 들어오는 장비, 내가 필요한 장비에 실제 거기서 수집해서 하게 되면 뭐 그 인메모리 DB를 쓴다. 그런 경우에 한 0.03초면 판별이 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전략 보시면 1단계는 이제 전형적으로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회용 인증키 입력하고 이렇게 뭐 실제 그 3단계에서는 이제 불법 접속을 차단하는 거죠. 그 안에서도 그 다시 2차 인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게 통과돼야 그 다음에 이제 DB에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아까는 본인 인증이 과연 그런 거고요. 지금은 이제 본인 인증이 아까 그 문제점 있죠. 본인 인증에 대한 현주소에 보시면 이제 활용 가능한 거 뭐냐면 그 카드라든지 이런 신분증 이런 데에 OTP라든지 아니면 인증 카드 그러니까 지문인식이라든지 지문인식이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디지털 복사기를 할 때 뭐냐면 이런 카드에 내가 이렇게 지문을 대고요. 지문을 대고 복사기 앞에 대는 거죠. 그러면 유도전류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뭐 충전 방식이 아니고 그러면 이 지문이 이게 지문에서 이제 유도전류를 받고 지문 센서가 이제 지문이 통과되면 그 다음에 NFC 통신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NFC 통신만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근데 실제로 그 하나만 더 이 신분증이라든지 모든 게 하나만 더 추가되면 해결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복사기 다른 사람 그 신분증을 갔는데 내 지문이 통과돼야 되거든요. 통과 안 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카피가 안 되는 거죠. 뭐 보낸다든지 팩스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외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인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구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내 그 신분증이 내 지문이 통과돼야 그 다음에 카드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게이트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분증을 지문을 대고 그 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서 같은 경우, 전자문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아도 이렇게 인터넷 접속하는데 안 되는 거죠. 2차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저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냐면, 지문 하나가 들어가면 어떤 가서 저기 내가 분실한 걸 분실해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야. 좀 불편하겠죠. 불편은 왜 그러냐면 예전 같으면 내 자식한테 카드 주면서 야, 뭐 해와라. 이게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본인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 카드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기, 지문이 들어가야 되면 아까 말씀한 햄스터 지문인식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대부분 이제 그 지문인식기가 리더기에 대부분 붙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다 그렇죠. 출입하는데 지문 같은 데 보시면. 근데 일본 같은 데는 대부분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다른 사람이 보는 건 병균도 옮길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클릭한 거는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카드에 OTP 카드에 뭐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지문 이런 거를 신분증에 하게 되면 처음에 발생된 문제를 다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응용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AT&T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본인 인증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팩스 같은 거 보낼 때 똑같죠. 그다음에 DB 접속할 때 이렇게 아까 그 그림에서 보시면 마찬가지. 그다음에 이제 저런 그 서버 리눅스 뭐 내 PC 이런 데 접속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본인 인증. 그다음에 이제 원격으로 접속해서 이제 본인 인증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원격으로. 이런 데 다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신분증 있죠. 학생증이라든지 뭐 신용카드, 신분증, 출입증 이런 걸 합쳐서 이렇게 본인 인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전부 다. 여기 보시면 다양하게 여기 보시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만 추가하게 되면. 이제 I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 신용카드 부정 사용액이 5년 동안 14만 건이래. 14만 건. 돈으로 따지면 1,000억 정도의 부정 사용액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런 발급 형태 같은 경우는 뭐 IC에 지문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IC에 지문에 OTP 그 다음에 아니면 IC 카드에 지문에 OTP에 뭐 RFID 이런 다양한 형태로 그 다음에 뭐냐면 뭐 충전 방식 아니면 유도전류용한 무배터리 방식, 무충전 방식이 있고요. 활용 가능한 데는 여기 신용카드, 그냥 기업뱅킹, 자동화기기, 그 다음에 본인 인증하는데, 그 다음에 사용 인증하는데 이런 데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제 본인 인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본인 인증에 이제 피해가 있죠.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 뭐 비밀번호 유출, 뭐 주기적으로 받을 뭐 이런 부담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어디 주요 자산 접근한다든지 로그인할 때 계정 인증이라든지 정보통신기기 접근할 때라든지 주요 소프트웨어 접근할 때 이렇게 다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까지 왜 지문인식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용이 안 됐냐면 예전에 그만큼 인식기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우리가 델 노트북에 들어가는 지문 인식하는 거 있죠. 노트북 킬 때 이렇게 그게 15불 내지 18불입니다. 그게. 근데 지금은 저렴한 칩들, 그 다음에 성능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카드가 그냥 이렇게 되시면 그냥 바로 이렇게 한 0.5초 지금은 인식하는 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바로 파밀하는 게 뭐냐면 정보자산이나 어플리케이션이나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OS 레벨 이런데 이제 2차 인증을 적용시킨 정보자산 접근제 인증 솔루션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제 이 세 가지 특징이 좀 있는데 뭐냐면 하나가 정보자산 접근하는데 보안을 강해요. 왜 그러냐면 외부의 해커나 또는 내부의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걸 차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용이성이에요. 뭐냐면 별도의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든지 별도의 뭐 이런 게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인증 서버, 왜 그러냐면 직접 정보자산의 이제 모듈로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증 서버라든지 뭐 접근제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모듈만 간단히 선택하고 운영 환경에서 다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특징으로 보시면 이제 뭐 인증서와 별도로 필요 없는 이제 소프트웨어 방식이고요. 하드 인증과 달리 소프트웨어 인증이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제 이용하고 생성기를. 근데 분실할 경우는 이제 핀번호라고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자산별 개인별로 인증기 및 생성 주기를 개별적으로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해시 512비트를 쓰고 있고요. 이 표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인터넷 표준. 이건 어디든 OTP는 이 표준을 준수 안 하면 이제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 이제 시간 동기화 방식이에요. 금강원에서 우리는 시간 동기화 방식을 사용해야 되고요. OTP라는 게 뭐냐면 왜 이 대부분에 물어보시는 게 이제 생성기하고 서버에는 검증 모듈이 있고요. 이 생성기가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카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통신을 하느냐고 물어봐요. 대부분. 어떻게 통신을 하느냐.
우리가 토큰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보시면. 근데 시간 동계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그래서 OTP가 있는 데는 항상 이렇게 배터리가 이게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배터리가 뭐냐면 클럭이죠. 시간. 이 안에도 카드가 지금 시간이 똑같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알고리즘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키면 검증 모듈이든 생성 모듈이든 동일한 값이 나와요. 동일한 값.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다 시간 동계 방식이고 내가 외국 나가면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UTC 시간이라고 국제적인 표준 시간을 사용해요. 내부적으로는. 우리나라는 9시간이 더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차에 필요한, 사용자에 이제 필요한 모든 분야에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인증을 허용이나 제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C나 자바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다 가능하고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저쪽에는 이제 사용자가 하는 이제 인증기 생성하는 게 이제 스마트폰이냐. 그 생성이고요. 저쪽 위로 갈수록 그 스마트폰은 다 무료겠죠. 밑으로 가면 비용이 발생하지만 보안은 더 강화가 됩니다. 보안 쪽은.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정보 자산에 의해서 여기에 올라가는 거죠. 전부 다 이 모듈이 검증 모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윈도우나 NT 서버, 맥OS, 리눅스, 유닉스,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장비, 그 스토리지 저장력. 저희가 봤을 때는 OS는 딱 윈도우즈하고 리눅스냐 유닉스냐 딱 세 가지입니다. 맥OS라고 하는데 맥은 딱 FreeBSD 가지고 한 거고요. FreeBSD에서 컴파일해서 올리면 다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장비는 대부분 다 오픈 리눅스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장비, 뭐 EMC 스토리지다. 그러면 EMC 스토리지가 뭐냐면 맥이나 똑같아요. 그 FreeBSD 유닉스 그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파일 시스템을 핸들할 수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 FreeBSD 위에 올라가 있는 거고,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는 오픈 리눅스 위에 네트워크 장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 OS는 여기는 뭐 NOS라고 해서 별도의 OS냐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딱 그 정보 자산을 우리가 딱 보시면 윈도우즈, 리눅스, 유닉스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보안이라고 보시면 이런 정보 자산 보안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해커들이 어느 PC에 침투를 해서 아니면 이메일을 통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해서 어느 사이트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신겠죠. 그리고 악성 코드는 이런 백신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용 백신이나 이런 거면 그런 데서 잡을 수가 있고요. 해커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런 악성 코드를 심은 다음에 이제 정보를 얻어내는 거죠. 서버의 접속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접속 정보, 어플리케이션의 접속 정보를 알아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왜 그 인증 서버 방식을 사용하시면 안 되냐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인증 서버에서 가봐야 왜 그러냐면 해커들은 이 PC에 설치 악성 코드 심어서 그 정보를 얻어낸 다음에 거기서 바로 이렇게 원격 접속을 해버려요. 내가 TV를 들어간다든지 어플리케이션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서버에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이 원격 접속하는 걸 차단을 해야 돼요. 실제 보면 PC에서 어플리케이션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PC에서 또 PC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PC에서 서버 들어가는 거, 서버에서 또 서버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차단해야 되는데 그 차단할 수 있는 게 여기에 각 장비에 왜 각 장비에 보안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돼야 되냐면 그 이유예요. 중간에 게이트웨이가 있는 경우는 게이트를 통해서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접속을 하는데 이 서버에는 실질적으로 보안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미국에서 오셨다고 하시는데 뭐냐면 미국에서는 업무용 PC든 뭐든 본인의 허락 없이 들어가는 건 불법이에요. 우리나라는 PC 관리하는 툴이 있어서 뭐 가서 업데이트 지금 뭐 마음대로 이렇게 지금 PC를 기업이나 이런 데 가면 할 수 있거든요. 다 볼 수 있어요. 절대. 근데 뭐냐면, 이 PC에, 아까 말처럼 인증 서버가 아니고 PC에 보안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으면 어느 관리자라든지 PC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면 뭐 하려고 내 PC를 들어오려고 그러면 본인한테 인증키를 물어봐야 돼. 내가 어떤 이유로 당신 PC를 들어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이유기 때문에 인증코드를 달라. 그러면 그때 본인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카드에서 일회용 인증키를 생성해서 그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아까 이게 이제 지문인식 OTP 카드인데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보시면 이 옛날하고 많이 틀렸어서 이런 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지문 정보를 우리가 지문이라는 건 생체 정보잖아요. 한번 유출이 되면 이제 그 사람 평생 사용할 수 없는데 대부분 이제 정보보호팀에 가서 그 PC라든지 거기서 이제 가서 지문을 이렇게 몇 번 대고 그 중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서버로 그 지문 정보가 올라가거든요. 실제 아니면 카드에 넣는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 PC 노트북에는 이미 지문 정보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왜 지문 이런 걸 때 상당히 비싸냐면 등록기가 따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증하는 디바이스가 따로 있어야 돼. 근데 지금은 카드에서 여기에서 이 카드에서 직접 지문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한 번 등록하면 이제 더 이상 등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카드를 받았을 때 등록할 수 있는 거고요. 등록기가 필요한 게 이런 등록을 하면서 이 지문인식 카드 같은 경우는 인식기도 됩니다. 실제 아까 보시면 바로바로 되듯이. 그 다음에 서버에 이제 지문이 이 카드에만 있는 거야. 카드에만. 지문이. 그래서 이 카드도 지문 카드 같은 경우도 규격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그 안에. 그래서 서버에는 지문 정보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유출의 의미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실되어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지문, 신용카드에 지문, 기능이 이제 지문 칩이 이제 탑재가 되고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어디고 전부 다 이제 신분증에 아까 말씀드린 지문 인식하는 칩 하나만 탑재가 되게 되면 상당히 아까 같은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지문인식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인식 이렇게 인식이라든지 등록하는데 한 0.5초? 이게 굉장히 빨라요. 예전하고는 이제 틀리죠.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인식에 OTP도 있고 무충전 방식도 있고 무충전 방식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보실 거예요. 이런데 사용은. 잘 만든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이렇게 대부분 보시면 이제 이 적용 분야 같은 경우 사원증이라든지 출입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교통카드 이런 데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적용한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비밀번호를 아예 없애버린 거야. 우리가 비밀번호 어플리케이션에서 비밀번호라는 거는 단방향 암호화를 해야 되고 유출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비밀번호 대신 일용 인증키를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디가 유출이 돼도 들어올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생성기를 여기 보면 폰이라든지 이런 카드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나면 대부분 전자계 메일 같은 거 딱 클릭하면 뭐라고 하냐면 사업자 번호 등록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사업자 번호 이미 다 유출돼 있어요. 내가 사업자를 내면 다 공시가 돼서 어디에 누가 신규 사업자 돼서 사업자 번호까지 다 이런 정보 전자문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2차 인증, 일회용 인증키를 사용해야 되고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간편결제, 핀테카드 간편결제 어떻게 하냐면 샤페이 같은 경우에서 OTP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카드 결제할 때는 카드 번호에 결제 금액에 고유의 아이디를 넣어서 OTP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결제 내역이랑 같이 보내는 거죠. OTP 서버로 가면 서버에서는 다시 검증 모듈에 태워요. 그거를. 그래서 온 값이 정상인지도 판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번조가 안 됐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네트워크상의 금액을 조작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계좌 이체 같은 거 할 때도 계좌번호, 이체 금액 이런 고유 번호를 이용해서 OTP를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버 가서 이 정보가 위변조 됐는지도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제 개방용 OS, 윈도우즈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국산 OS거든요. 하모니카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PC를 키면 똑같아요. 이렇게 키면 저기에 베리피케이션 코드를 입력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생성한 거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이란 거, 구름은 상당히 보안이 굉장히 강해요. 아까 하모니카보다도 그 보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가보안연구소가 관여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 한컴에서 하고 있고요. 그 구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로그인 아이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일회용 인증키를 생성해서 입력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건 TMAX OS예요. TMAX OS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베리피케이션 코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TMAX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 저희가 그 기술연구소하고 가서 협의를 했어요. 저희 가서 이런 기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기능이 추가된 거예요. TMAX 같은 경우. 예전에 자기네도 놓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윈도우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 입력할 수 있게. 제가 윈도우즈 한번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게 8이 이게 나왔거든요. 이 숫자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암호를 해제한 거예요. 암호를 해제를 하고 그 일회용 인증키만 이제 이건 OS 기능이기 때문에 암호 해제하고 바로 일회용 인증키만 하면 여기 일회용 인증키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넘어갑니다. 틀리면 여기서 다른 숫자를 입력하면 치면은 뭐 이렇게 틀리다가 나오거든요. 실제. 간단합니다. 저희가 하는 거 아까 보여드린 일회용 인증키를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에는 이제 그 모듈이 제 노트북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냥 모듈이야. 내가 필요할 때 호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 다음에 맥 같은 경우, 이제 그 맥이나 리눅스, 유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표준적으로 이게 저희가 그 커널에 올라가거든요. 이게는 리눅스나 유닉스, 아까 그 윈도우즈 같은 건 다 마찬가지예요. 운영체제에 올라가는 거예요. 운영체제에서 인증이 필요할 때 환경 설정을 하게 되면 호출이 되게 돼 있어요. 거기. 그때 API로. 그래서 윈도우즈가 이런 어떤 이런 유틸리티들이 뭐 커맨드로 지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베리피케이션 코드가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뭐 그 GUI로 지원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표준인데 표준적으로 프로그램 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다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따로 한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또 한 가지 이제 서버에 들어갔는데 어떤 특정한 명령에 대해서 내가 2차 인증을 걸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뭐 여기 보시면 이제 VI라든지 뭐 cat 뭐 이동하는 거 뭐 보는 거 CD 뭐 체인지 디렉토리 이런 거 할 때도 다 거기에 이제 바로 팜이라는 걸 걸어놨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단어 중에, 명령어 중에 이제 내가 쓰는 뭐 중에 바로 팜이라는 것만 들어가 있으면 다 2차 인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에 들어가서도 또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명령에들 걸면 되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도, 오라클 같은 경우도 이렇게 SQL 플러스에서 들어갈 때 2차 인증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티베로 있죠. 그 국산 TMAX에서 만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2차 인증이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저것만 하면 되냐? 이런 툴도 마찬가지야.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툴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그 접속할 때, 커넥션, 연결할 때 이렇게 2차 인증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안을 하시려면 다 해야 되는 거죠. 뭐 들어가는 거를 전부 다 저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도 특히 지금 거의 안 돼 있어요.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 심각하더라고 보니까. 그 관리의 대상에서 빠지는 거. 아까 금융감독 규정에 보면 정보 처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장비가 빠져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 가면 뭐 어드민은 어드민이더라고요.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가. 예를 들면 저 같으면 해커면 뭘 이용한다 그러면 백본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냥 백본 시스템 내려버리면 헐트라든지 뭐 셧다운 해버리면
서버는 살아있는데 네트워크가 다 내려가 그 백본이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리눅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SSO 같은 경우도 싱글 사인 온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인증, 저기 보시면 이제 인증, 매체별 인증 처리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인증 기관을 갔다 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인증 서버 방식이고요. 인증 서버 방식에 이렇게 모듈 인증할 수 있는 모듈이 들어가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SSC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제 계정 통합 관리라든지 접근 제어 관련은 이제 솔루션이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중간에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근데 저희가 제일 가서 한데 서버가 우리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에 하이브리드 방식을 추천을 해요. 진짜 보안 등급을 나눠서 보안 등급이 높은 거는 서버에서 직접 해야 돼, 인증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만 통과되면 여기는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각 서버에 다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버에, 왜냐면 여기서 서버에서 서버 들어갈 때는 서버에서 서버 접근할 때, 예, 이거 안 거치고 바로 서버에서 갈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도입했을 때 이제 적용 전하고 적용 후를 보시면, 적용 전은 당연히 고정된 비밀번호 사용하고 있고, 비밀번호 생성 규칙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어디에 보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암호화가, 단방향 암호화를 해야 돼. 이런 그걸 다 해야 돼요. 유출의 위험성도 있고. 근데 일용 인식키로 가면,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을,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뭐냐면, 서버에 보면 비밀번호를, 고정된 비밀번호가 있고, 일용 인식키 있으면, 고정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일용 인식키를 입력하는데,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버에 그런 환경 설정하는 옵션 가지고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고정된 비밀번호가 유출이 돼도 들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생성 주기를 30초 했다. 그러면 30초마다 서버의 비밀번호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 로그인의 패스워드가 유출이 돼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일용 인식키 하나 가지고 설정하는 것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정보사상과 이런 이제 게이트, 도어락, 스마트 금고, CCTV 이런 것들도 CCTV가 안고 있는 게 비밀번호예요, 저것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CCTV가 지금은 이제 윈도우즈 대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아까 개방형 OS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정보자 사는 데는 이것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거를 이렇게 출입 통째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이게 이제 결합하는 형태. 왜냐면 각자 하는 영역을 몰랐어요, 전부 다. 밑에 온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